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는 25일 일요일 오후 3시 바로 이곳 국회에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신경전 속에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TV 생중계를 이제 제안해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좀 불쾌한 그런 입장을 비추자 여당은 생중계가 왜 불쾌하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대선 TV 토론회를 상상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TV 토론 생중계가 성사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이잖아요. 네. 토론이 아니고. 그런데 생중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TV 토론에 가까운 그런 생중계이고, 이들이 지금 양당의 대표로 있으나 지금 3년 후에 대선을 지금 항상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과 결과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주는 뭔가를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무회담에서도 굉장히 신경전이 거세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아예 대표 회담이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서로 양당 대표 회담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 상처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중계와 관련해서 야당이 반발을 했지만 생중계 안 한다라고 또 말을 못하는 것이, 만약에 생중계 안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네. 뭔가 생중계를 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꿀리는 게 있어서 안 한다라는 인식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이크로한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서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TV 토론 성사 여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대표 회담으로 시작을 했다가 TV 생중계 토론으로 된다면 회담에서 토론으로 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회담으로, 그러니까 토론으로 갈 가능성은 좀 현저히 적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건 아마 민주당 쪽에서 좀 이제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TV 토론을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당선되자마자 두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대통령과는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와는 대표회담.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 자체가 독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TV 토론 형태로 해버리면 이 한동훈 대표의 격을 훨씬 더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나는 대통령과 뭔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네. 그거보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한 반박자 좀 떨어지는 상태로 그 이제 격을 좀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TV 토론 형태로 되면 한동훈 대표의 격을 더 띄워주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제법 현저하게 낮고,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최혜병 특검 문제라든가 민주당은 아니 당신이 발의했던 법안을 내시오. 그럼 네.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 하고 일종의 압박을 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친윤과의 관계에서 입장 정리가 아직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약간 선빵을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나는 꿀릴 거 없다라고 이제 오히려 TV 토론을 제안했지만, 생중계를 제안했지만 네. 실제로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없고, 뭔가 타협점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앞부분은 잠깐 생중계했다가 뒷부분에 이제 회담식으로 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부분은 그 TV 토론이 아니고 우리 흔히 이제 모두 발언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네네. 요만큼은 생중계하고 요만큼은 또 이제 약간 비공개를 하는 식으로. 지난번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첫 번째로 만났던 비슷한 거죠, 일종의. 그런 형식의 그런 분위기로 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TV 토론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총선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그 TV 토론을 제안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때도 이제 그 거부를 그때랑 했었죠. 지금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뭔가 겨루는 사람이지 네. 한동훈 대표와 겨루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때는 또 총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뭔가 한동훈 대표랑 만나는 모양새를 많이 취하면 아무래도 약간 전선이 흐려진다 그럴까요? 초점이. 근데 지금은 이제 63%라는 꽤 높은 지지율 당선됐기 때문에 네. 제일 이제 어떤 여당 대표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약간 좀 다른 점이기도 하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전격적으로 생각보다 예측보다 이르게 성사가 됐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다가 상대가 하자 그러는데 나 안 하겠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밀린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받기는 했는데 지금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이라는 게 생중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언론에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시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생중계를 완전히 지금 꺼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원래 회담이라는 걸 생중계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의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담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흥정을 해야 되고 또 예민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공개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용보다도 이 공개되는 내용과 과정을 대중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도 만약에 생중계하게 되면은 본인이 최혜병 특검 문제라든지 또는 금투세와 종부세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내가 완전히 왼쪽 진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계산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절대로 못한다는 소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양측의 이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진짜 속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각자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공통점은 네.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 등과 달랐던 점은 이 두 분은 실은 차기 대선 후보거든요. 물론 뭐 아직 선거가 한 2년 이상 남았으니까 먼 미래이긴 하지만 현재 한동훈 대표와 기준으로는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거는 맞는 거죠. 뭐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가 5월 30날 국회가 개원한 이후로 뭐 최근에 뭐 법안이 하나 통과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생산성 제로였잖아요. 합의돼서 통과된 법안이 정말 빵개인 거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한 2달 반이 지나도록.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모두 기존과 다른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야 내가 진짜 차기 대선 후보 감이다라는 걸 어필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 타협 능력, 어떤 정책 능력,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정치적인 어떤 능력.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이거를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거에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변하든 안 변하든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뚝심 또는 둔감의 상징이라면 요 두 분은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이 자체가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뭐 이렇게 주도권 경쟁이라 할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정무적 이슈가 좀 더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슈들이고 네. 특검 이슈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현재 여당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뭔가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 그래서 정책적인 얘기, 네. 뭐 금투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또는 뭐 반도체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회담이 어쨌든 TV로 생중계된다면 이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이제 모아지게 될 텐데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금투세 25만 원 전 국민 이제 지원금의 이 의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금투세 25만 원 지원법 좀 예상하고 계세요? 아마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보편적 지원을 계속 이제 주장할 것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그거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다 효과적이고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걸 공개해갖고 국민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 세금과 관련해 갖고 상속세도 그렇고 이것을 세율을 완전히 그 일관성 있게 줄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일정 세액을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덜되 뭐 민주당의 그 지론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또 이제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생과 관련한 문제에서 일련의 합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금투세에 대해서 한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최 부원장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경우는 뭐 최혜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내의 그립이 이재명 대표만 하지 않다라는 것을 네. 부각시키면서 코너에 몰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만약에 생중계가 된다면 결과물은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해서 생중계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시청자들은 생중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신경전을 벌이면서 뭔가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대표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은 양당 대표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커지겠죠. 생중계가 되면 어쨌든 그 TV 토론 형식상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두 사람이 현장에서 합의하는 이런 모습은 좀처럼 이제 보기가 힘들고 누가 더 말을 잘하고 그립을 갖고 있고 주도권을 쥐고 있고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 좀 이런 흐름으로 좀 이게 바뀌어 갈 수 있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투세와 25만 원 지원금 특히나 이제 금투세는 그 정부에서 그 상품권을 이제 그 대안으로 갖고 나와서 이제 25만 원. 네, 그거를 25만 원에 네. 대한 그 상품권 그리고 이제 그 예산까지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한동훈 대표가 정부안을 받지 않고 이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일종의 그 뭐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이 또 촉발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금투세와 25만 원 지원금 그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게 합의안이 만들어질지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투세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폐지하냐, 그다음에 유예하냐, 그 2년 유예했는데 한 번 더 2년 유예하냐, 아니면 이러저런 약간 수정 볼 걸 수정 봐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시행하냐. 현재 민주당도 그 금투세는 좀 완화돼서 좀 유예하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약간 애매한 말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약간 유예한다는 표현과 보완한다는 뉘앙스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은 일단 시행은 하되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시행은 이번에 꼭 하자. 그건데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원래 폐지하자는 입장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좀 더 입장도 폐지하자는 거고 그리고 원래 합의되어 있는 건 유예이거든요. 근데 폐지는 실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 현행법으로는 가만히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예이거나 보완해가지고 시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의 좀 더 내부의 강한 의견은 아무튼 보완하든 뭐하든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어서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보완으로 합의 볼 경우에는 민주당 기존의 당론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완해서 뭔가 시행할 경우. 네. 그래서 유예하냐 시행하냐만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완할 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지. 뭐 보완해서 시행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그 뭐랄까 민주당이 이긴 걸로 모양새가 된다 그럴까요? 그 보완해서 시행하게 되면 네. 어떻게 보완하든가 무관하게. 그렇다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유임을 한 건 폐지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뭐 그런 해석이 그렇더라도 대표의 결정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대표가 정치적으로 설득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정책위 의장이 당론 대표 의지를 뭐 꺾으면서까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으로 보여지겠죠. 네. 25만 원은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거고 보편적이냐 현금 지원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이거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되기를 원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걸 수용하기에는 약간 보수의 어떤 정체성 문제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이제 패배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실제로 뭔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는 형태의 합의는 가능할 수 있어도 네. 이재명 대표 주장에 가깝게 합의하기는 실제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짧게 이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대표 회담 TV 토론 형식이 됐든 여야 대표 회담이 됐든 누구한테 좀 더 얻어갈 게 많을까요? 본인들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치판이라는 게 또 네. 나름대로 그 짬밥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그 도전은 있잖아요. 최혜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번 언급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생중계가 된다면은 민주당의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마 대외적으로는 그 지금 제3자 그 추천 후보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공익 제보에 대한 공작이라는 그 주제를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인데 민주당이 이미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했고 후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오면서 과연 대통령실과 당의 친윤계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남아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금투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안 수정해가지고 시행한다는 소리 못할걸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유권자들은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유예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유예가 되면은 네. 서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대통령실처럼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건 절대 안 돼라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지역 상품 그러니까는 그 25만 원 지원과 관련해서 전 국민이 다 이것을 받게 됐을 때 예산이 뭐 얼마가 들고 이미 그 얘기는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도 처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것이고 네. 그래서 대안으로서 선택적인 특히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 수급이 그 레벨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들이 과연 그 사회 안전망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제언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여론을 보겠죠. 금투세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뭐 그 말씀하신 김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것도 바로 이어서 좀 그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제 그 절충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그 수정안을 냈는데 현재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재차 거부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이번 그 대표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좀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결론이 도출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어떤 독자적인 당정의 수평적 관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과 이슈가 최혜병에 대한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기존에 그 국민의힘은 그걸 이제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실은 원래 특검 자체로만 보면 한 특검이 한 15번 내외 정도가 있었는데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했던 특검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어서 여당이 추천권을 배제한 거였고 민주당한테 가장 불리했던 특검이 BBK 특검이어가지고 대법원 단 추천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한테 가장 불리한 방식이 특검이어서 원래는 이 자체도 민주당이 받을지 말지 고민의 여지가 있는 아니에요. 근데 용산이 워낙 이제 세게 지금 반대하니까 이견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떤 용산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독자적으로 준비 없이 추진하기에는 마치 이제 민주당한테 밀린 것처럼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제보 공작도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거의 모든 걸 우리가 다 오케이 할 테니까 발의해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종의 용산과의 어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지금 계속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게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번에 합의되면 이제 뭔가 진 것처럼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번 25일 날 대표 회담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네.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에 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네? 라는 약간 어떤 강하지 않은 리더십이랄까요? 약간 매갈이 없는 리더십? 이런 것처럼 평가받을 가능성이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당 내의 관계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를 풀고 넘어가야 된다. 용산과 뭐 단판을 짓든 뭐 하든 간에 네. 그 관문을 넘어야지만 리더십으로서 인정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문을 넘어야 된다. 한동훈 대표로서 대선으로 가기 위한 뭐 1차 좀 약간 허들 같은 그런 질문, 시험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그 대표 회담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 원장이 정답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에서 절대 지금 먼저 받지도 못할 것이고 네. 계속 대통령실이나 친윤계가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이리저리 회피하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운명이다. 그래서 대가 약하다. 당내에서 지금 장악력도 약하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심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마 당내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세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로 보면 그때 허를 찔러야 되죠. 그 허를 찌르는 것이 좋아. 제3자 추천 후보 받는다 그랬지. 거기다가 지금 그 공익 제보 공작까지 포함시킨다 그랬어. 그런데다가 요번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거는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헌 위법적인 요소 빼고 제3자 추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작 제보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건 이거야 하면서 민주당이 허를 찌르는 걸 요번에 만약에 대표 회담이 있다면 생중계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도 지금 결사반대고 친윤계도 반대고 난 설득할 자신이 아직은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대차다. 저 사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말입니다. 네. 당 내부터 설득을 해가지고 다들 안 된다 그랬는데 요번 25일 날 딱 답을 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민주당의 허를 치는 네. 그런 그 전략 전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게 요번에 그 대통령의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탄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설사 네. 만에 하나 지금 특검으로 간다 해서 그게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율사로서 전문성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확고한 대비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최 원장님처럼 예상하고 실제로 본인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예측 가능해가지고는 그 반전을 깨하기 쉽지 않죠. 네.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그 민주당이 이제 허를 찌르는 뭔가 카드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의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증인 불참과 여당의 퇴장으로 또다시 이제 파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도 5인 체제 복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통위원장이 이제 빠진 상태에서 여야 2대2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결정권이 뭐 어쨌든 이제 표결로 될 텐데 2대2인 상황에서 그러면은 뭔가 좀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 것입니다. 임명할까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로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있던 거는
실은 이제 MBC 문제가 어떻게 되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문진 이사장을 다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문진 이사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지금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큰 싸움이 이미 끝났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숙 그 임기 하루를 했던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으로 뭐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그냥 서로 자존심 싸움 또는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불만 이런 정도 남아 있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더 싸울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더 싸우고 다시고 할 게 이미 큰 판은 다 끝났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그 방송위원회법에 있는 2인이라는 조항을 좀 활용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추천 안 했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실은 이미 큰 싸움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을 추천하겠다는 거고, 그럼 또 이제 국민의힘도 나머지 한 명을 마저 추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하고 야당이 2명 추천하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뭐랄까 정상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뭔가 서로 뒷센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는 네. 정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파행적인 운영 그거는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어떤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대통령이 그 임명할 거라고.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임명할 거라고. 예, 예.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논란이 있을 때 국민의힘 좀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자꾸만 2인 체제가 뭔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추천을 하라 라고 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추천하겠다 했는데 그걸 다시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죠. 이미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는 야당 추천 몫의 그 인사를 임명할 것이다. MBC 방문진이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 이렇게 되면 전체 회의는 열릴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끄럽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MBC 이사 구성에 완전히 그 매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야당이 뒷북을 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방통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모전은 계속될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